지난달에 이미 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으로서 이 서울시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이게 바로 김진애 의원의 출사표인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폭설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아직도 뭐 긴장감은 풀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눈이 좀 더 온다고 하니까. 네. 의원님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하셨어요. 일찌감치는 아니고 우상호 네. 의원보다 한 2주일 늦게 지난달 27일에 했습니다. 네. 당연히 석 달 전에는 하는 게 정상이죠. 예.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 또 출마 선언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늦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짠 하고 무대로 등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번 선거는 오산입니다. 네. 출마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길게는 30년이고요. 짧게는 10년인데, 10년 전에는 박원순 시장, 시민운동가 출신의 서울시장이 시대 정신이라고 봤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한 게 도시 전문가 출신의 서울시장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제 도시 전문가신데 이 도시 전문가로서 바라보면 지금 시점에 서울시 좀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단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코로나 문제죠.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범보수 야권 후보들이나 정당들은 완전히 규제 해제를 통해서 다 철폐하고 예전에 불도저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식인데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필요한 개발은 진짜 개발로 해야 된다. 다만 지난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장하던 진짜 개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생각할 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서울 오아시스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가장 큰 관심이 역시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이 변창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5년 동안 이거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예. 그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 그런 특별법은 15년 전 뉴타운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뉴타운 특별법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땅값 오르고 투기꾼 왕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이 방식에서 시범사업과 그 다음에 서울시의 조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다만 역세권이, 서울에 307개의 역세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저개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거대 도시 서울다운 이런 역세권 개발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세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 정책과 이제 같은데 방향은 이 법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제도화는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법으로 다 지구지정해서 토지 수용하고 싹쓸이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광풍이 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이미 공공 재개발을 일부 이제 시작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사실 공공 재개발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공익적 재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역세권 미타운은 여러 제도를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개발 이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이냐, 인센티브는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리고 인센티브는 다만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 완화뿐만이 아니고
공공 사이드에서 사업 파트너로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조율이 필요한데 네. 이런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대로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타운도 이 특별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국은.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저는 그거 괜찮다. 일단 해보고 하면 된다. 그런데 당시 2005년에 세계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었거든요. 그걸 그렇죠.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었던 게 서울에 완전히 난개발 만들고 원주민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투기꾼들을 그야말로 극성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의원님은 1가구 1주택 법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신 것 같던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법으로 만드는, 진성준 의원이 그걸 주거기본법에 발의를 하셔서 여러 논란이 이미 있었는데요. 네. 제가 토론 제안을 해서 다음 주일에는 방송에서 방송 토론으로 1대1 토론을 할 겁니다. 새로운 토론 예. 문화가 될 텐데요.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이른바 박정희 시절부터,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거로는 상당히 잘 쓰였어요. 예. 그런데 언제나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 45%가 민간 임대주택에 살거든요. 네. 그중에서 공공임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민간 임대가 30, 40%를 담당하는 것이 대개 여러 세계 신도시, 세계 도시들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걸 자꾸 법에다가 명시를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세부적인 건 나중에 이제 토론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뭐 가장 뜨거운 또 이슈이기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만 의원님이 하는 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 참 이 시대 정신이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네. 이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앞에서도 얘기한 데 시대 정신은 진짜 개발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네. 거하고 도시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는 어때야 되느냐. 요거 두 개를 가장 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저는 그래서 제가 도시 전문가라는 이른바 균형 있고 실무 감각이 확실하고 현장 감각이 확실한 이런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예. 가장 좀 내세울 만한 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내세우면 서울시는 망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언론에서 1호 공약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네. 서울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에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라서 시민의 삶에 대한 또 주택 공급에 대한 또 세계 도시 서울로 성장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지 저는 이미 출마 선언에 그거를 세 꼭지로 다 큰 약속 또 작은 약속도 이걸 다 만들어 놨고요. 1호 공약, 대표 공약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좀 당내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이제 의원님이 이제 단독으로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또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네. 언제쯤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건가요? 열린민주당? 이거는 이제 일단 열린민주당의 특성이 열린 공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후보들을 추천하고 그중에 저도 있었고 몇 명이 있었는데 일정 퍼센트 비율을 넘은 그중에 이제 정봉주 전 최고님도 계셔서 이번에 후보로 서울시장 예전에도 이제 한번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경선이 굉장히 좀 역동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네. 2월 초 정도에는 2월 지금 9일 정도 이때 후보 공천이 끝날 것으로 열린민주당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후보를 발표하는 거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에서도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좀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열린민주당은 진즉 좀 2월 초까지 설 전에 해서 이거를 이 후보와 후보의 공약을
좀 서울에 여러 가지 얘기거리로 내놓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제 우상호 의원과 단일화를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후보들 간의 합의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아직도 이제 후보가 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 뭐 합의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단일화라는 것이 우리 세력에서도 굉장히 승리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후보들이나 또 각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상호 의원, 우상호 후보 또 김진애 후보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걸 표명한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단일화 약속보다는 이 범민주 개혁 세력의 이 단일화 원칙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정확히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단일화 성공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번 보궐선거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정의당도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아직 얘기를 못 하는 게 이거 예. 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시대 전환, 또 기본소득당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당이 요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상당히, 적어도 서울 전까지는 상당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언론인들을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입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도 했는데요. 네. 사과도 한 번 하지 않고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는 이런 이런 사람들 사면해 준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예. 가타부타 얘기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제 쭉 보면 추이가 네. 이 사면론이 이제 여당에서 제기된 이후에 좀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그냥 관심 있게 보고요. 예.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저는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직 1년 2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어떤 후보가 더 나올지도 모르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가 당대당 통합이 안 된다면 열린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올지도 모르죠.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제 정부 여당 또 여당 내부에서도 좀 이견도 있었는데요. 그 재난 기본소득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특히 경기도가 이제 10만 원 네. 지역 주민들한테 이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물론 경기도 일입니다만. 열린민주당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예.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저희는 사회 연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받으신 분도 많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맞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좀 이룬 분들은 사회 연대를 위해서 세금을 약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적인 사회 연대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겁니다. 조명을 안 해주셔서 그렇죠. 예. 네. 경기도 측과 입장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는요. 예. 네, 방법까지도 사회 연대세라고 하는 거. 요새 이제 최근에 공유 이익제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기업 간의 얘기고 저희는 전 국민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같이 연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보로
열린민주당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시면 또 뭐 단일화의 여러 가지 과정도 거치겠습니다만 역시 경쟁자는 이제 야권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 야권 후보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좀 꺼려진다 이런 후보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워낙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토론 한 방에 이제 사라질 신기루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 무책임한 거를 그대로 드러나는 후보도 있고 또 굉장히 비호감을 지금 이미지 세탁하려는 후보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뭐 이른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루하고 지나간 후보들이 다시 이렇게 나와서 10년 전에도 하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또 10년 전에 지금 뿌리치고 나갔던 무책임한 오세훈 후보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저는 시민들이 별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토론에서 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생각하신가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해서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인지도 싸움에서만 이기고 있는 것이 토론 한 번이면 그냥 날아갈 신기루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설 연휴 전에 열린민주당에서 또 정봉주 전 의원과 좋은 또 대결 또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진 에너지 뿜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